강사와 스타 강사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에요. 실제로.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문 강사와 스타 강사는 완전히 다른 직군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레드오션, 블루오션이 있어요. 블루오션의 스타 강사는 전국구 스타 강사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블루오션에서 희소성을 증명받으면 그게 대중성을 가지고 가기까지 자기가 대중성까지 다 한마디로 니즈를 만들어야 돼요. 대중들한테. 근데 소수들한테는 그 니즈가 있었어. 그래서 먹혔어. 그 대신 경쟁자가 없어. 여기서 이 분야에서 난 스타야. 근데 이거를 전국구로 가져가기에는 자기가 그 니즈를 전국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오션,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분야를 크게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분은 심리, 이제 가계부 이렇게 특화된 분야시고,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이런 건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은 일단 살아남기가 나빠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도 스타 되기 힘들어. 그 대신 자기 분야의 스타가 되면 전국구 스타가 되죠. 이게 접근 방법이 완전히 갈리는 시장에 지금 있으신 거거든요. 두 시장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중들의 진입 장벽이 블루오션의 스타 강사들은 안정적이고 희소성이 있고 자기만의 분야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기 힘들죠. 인정 한 번 받으면 안정적으로 경쟁자 없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한마디 대중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대중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요. 대중들이 그 필요성을. 그래서 근데 시에 레드오션은 대중들도 다 필요한 걸 느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토익 이런 거. 그 대신에 거기서 1등하기가 힘든 거고, 거기서 1등이 전국고 1등이고. 대중의 진입점을 내가 깰 거냐, 아니면 이 분야가 깨고 들어간 분야냐, 이거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 자기의 행동 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확장성을 보셔야 돼요. 시장 확장성.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를 갖고 계시는데 여기선 입시 스타 강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심리, 가계부, 취업 굉장히 층이 딱 있단 말이죠. 이 층이 어떻게 전국구 스타 강사가 될 거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타 강사가 모든 분야의 스타 강사는 될 수 없어요. 절대. 말 잘한다고 어느 분야나 갖다 주면 스타 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랑 맞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 토플. 저는 한국에 매주 들어왔을 때 토플 강의를 시작했어요. 시사에서. 근데 그 전에 이미 유학 시절에도 방학 때마다 와서 한국에서 시사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 그래서 원장님하고 이미 좀 시사 원장님들하고는 이미 제가 그러니까 호주에서 유학 끝나고 와서 이미 강의를 파타임으로 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상태. 제가 연구 석사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시사 원장님이 이미 제가 시사에서 강의한 강사로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사로 갔죠. 가서 토플 강의를 매주 시작했어요. 전혀 안 먹혔어요. 전혀. 반응 그렇게 안 좋았어요. 토플 강의. 이때 당시에는 2001년, 2002년이기 때문에 토플 수요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외국 유학 수요가. 그런 시장이 토익하고 토플하고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그런데도 토플에서 저는 전혀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카데믹해요, 과목이. 근데 나는 상업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병행을 뭘 했냐면 그때 당시 최초로 취업 강의란 걸 했어요. 그러니까 면접, 이제 취업 특강 있죠. 그거를 제가 2001년도에 시사에서 했는데, 종로 시사에서 그걸 하니까 이직을 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새벽반하고 저녁반, 점심반까지 한 반에 25명인데 좀 비쌌거든요. 다른 강의보다. 회화 강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게 영어로 하는 거라서. 그런데도 3개월까지 대기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강남에서 이걸 했는데 황금시장에서 망하고, 이건 아침 저녁으로 종로에서 이걸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익후 원장님이 최고셨거든요. 이익후 너학원을 찾아갔어요. 가서 저 시사 시간표를 딱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이미 그때 6개월 만에 자본팀은 시간표를 따로 분리시켰어요. 전단지에서 너무 잘 돼서 자본팀 밑으로 제 위아래로 원어민으로 비기닝 반을 넣고 어드밴스드 반을 넣고 제가 이제 인터미디엇을 하는 식으로 해서 아예 브로셔가 따로 나왔었어요. 그 브로셔를 들고 가서 내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종로에서 자, 나를 써달라 그랬어요. 뜬금없이.
근데 이익 원장님 딱 보더니 이익 원장님이 그게 있어요. 이익 원장님이 제가 스타 강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설인데 무조건 1년 안에 스타 강사가 되고 대부분은 지금 현재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강남의 대형 SAT 학원이나 이런 데는 이익 원장님을 거쳐간 강사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성견지명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딱 보시고 그러면 네가 토익 RC를 해. 내가 토익 LC를 할게. 그 대신에 우리 학원에 잡펀팅을 10억 줘. 이렇게 딜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문제는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첫 강의부터 들어가니까 2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토익 카페에 주인장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익 원장의 새로 온 메인 강사다. 근데 자료가 없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정말 그때는 순수했으니까 카페들도 이제 카페장들이 모였어요, 강남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출 자료를 다 주고 그 다음에 강의할 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도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뭘 설명하는 게 좋고 막 이런 거를 저한테 다 공유를 해주면서 연구소의 출발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강의 멘트를 다 써주셨어요. 문제별로. 이 문제는 뭘 설명, 내가 너무 모르니까 토익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출도 그분들이 초반에는 다 제공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수익을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대구 원장님이시고 피터, 예. 그리고 이제 써니 또 그때 지금도 그 인맥이에요. 제 이제 라인들이 문제 제공. 그럼 파고다에 지금 저기 교육부 부장으로 있고 그 라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를 그때 타이밍이 나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죠. 솔직히 나는 토익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그래서 토익으로 갑자기 스타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토익으로 스타 강사가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한 달에 연봉이 3천만 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돈을 다 이제 연구실 직원들 이제 월급으로 썼죠.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그러다가 이거 갖고는 힘들겠다. 나는 전국구 스타 강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또 분야를 옮겼어요. 그래서 쓴 에세이가 23살의 선택 맨땅에 헤딩하기라는 에세이가 저때 이제 2003년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맞물려서 이제 방송을 타기 시작했죠. 근데 자기 개발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제가 아마 토익에서 내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시험 영어도 대표 강사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분야 계속 지금 바뀌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카데미를 하고 있죠. 근데 아카데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나 혼자 스타 강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는 전달해 줄 메시지가 없어요. 저는 하나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원장님들이 이렇게 모이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성형 분석표 보시면 내향성이에요. 평소에 사람을 잘 안 만나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는 다 오픈하는 형이에요. 확 오픈을 해버려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랑 같이 일할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뭔가 이렇게 숨기거나 그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즐거우신 거죠. 그냥 지금 돈이 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하나의 시도 자체가 즐거우신 분들하고 이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개인의 경쟁력을 그룹화 시켰다가 개인화 시켰다가 방송화 시켰다가 이게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스타 강사라는 게 나오는 건데 어느 한 분야에 숨어 있으면 기회가 나를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기회로만 성공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보면서 너는 이게 좋은 점이야. 세상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단점,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셔야 돼요. 다 내놓으시면 세상이 그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근데 나 혼자 기회를 찾아다니면 내가 좁은 시야에서 내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돼. 너무 힘들어 그게.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너 그거 말고 이거 해봐. 아니면 넌 나랑 이거 해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주는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루트를 다 막아놓고 계신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자기 분야가 있어요. 분야의 스타 강사세요. 그럼 일단 먼저 가져갈 거는 지금 자기 분야의 스타 강사가 되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타 강사라는 게 되고 싶은 거냐
이거를 먼저 루트를 정하셔야 돼요. 방향성. 왜냐하면 자기 분야의 스타 강사는 안정적이에요. 그 대신에 대중성은 없어요. 인기라는 건 없어요.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름의 추종자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보면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악플 가장 많이 달리는 강사, 팬클럽 많은 강사, 뭐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팬클럽이 있는 강사, 뭐 이런 식으로 되듯이 이런 추종자나 이런 것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김미경 씨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명한 그런 강사가 되고 싶은 건지, 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싶은 건지. 자, 우리 원장님들은 자기 분야에서 1인자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대중성은 아예 안 갖고 가고 계세요. 저는 대중성만 갖고 가는 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론을 제시를 안 하는 거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에 매이면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론을 따로 갖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분석했을 때 뭐 백과사전형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세요. 정의를 정확하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정의가 지금 뭔지. 그러고 나면 만약에 내가 대중적인 스타 강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접근해야 되는 코드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인문학 어떻게 풀고 있어요? 아재들의 수다로 풀고 있잖아요. 자팍다식 뭐 이런 식으로 수다형으로 풀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힐링으로 풀고 갈 거냐, 유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유머나 웃음이나 행복전도사 이쪽으로 많이 풀고 들어가요. 진지한 게 별로 없어요. 잘 보시면. 그쵸? 왜? 대중의 진입장벽은 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전공 분야에 전문인으로 접근을 하면 대중들은 싫어해요. 여러분들의 강의실에 온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루한 얘기를 해도 열심히 들어요. 왜? 그걸로 수강료 낸 거니까. 대중은 수강료를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소비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의 진지함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전공 분야를 사탕처럼 겉에 달게 발라놓은 뭔가를 개발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스타 강사는 자기 전공 분야만으로 스타 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겉에 무엇을 발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강의실의 학생들과 대중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도 당연히 달라야 돼요. 근데 강의실의 이미지를 갖고 나는 왜 스타 강사가 안 돼? 강의실의 지금 이미지를 갖고는 스타 강사가 절대 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스타 강사의 뭔가의 스토리를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강사인 나와 스타 강사인 나는 서로 다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강의일 때 나와 그 다음에 스타트 강쇼에 나가서의 나는 다른 강의를 갖고 있어요. 컨텐츠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코어는 제가 방송 5년마다 하는 이유는 토익의 초점을 계속 맞추기 위해서예요. 근데 방송에 소비하는 강사들이 어때요? 실력이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입시 들으러 예를 들어서 방송 스타 강사 이지영 씨라든지 이런 분한테 가요? 아니란 말이죠. 숨은 실력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장님 같은 경우 숨은 실력자 이런 거거든요. 신비감. 그거를 현장 강의 갖고 있는 거예요. 방송 강의는 걸 깨요. 이거의 병행이라는 건 굉장히 큰 숙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중 앞에 나서고 싶으시다면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는 깊이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저처럼 병행을 하시려면 끊어주시든지 호흡을. 저는 특히 실전반이거든요. 900반 토익. 그러니까 방송용 강사 나와서 웃고 떠드는 강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이하고 텔의 차이가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웃고 떠드는 강사한테 실전반 강의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어떻게 분리시킬 거냐. 강사와 스타 강사는 다른 스토리와 다른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스타 강사는 한 분야의 강사가 절대 아니에요. 한 분야의 강사가 어떤 코드를 입고 들어갈 거냐. 지금 눈높이가 다 낮춰져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기 전공을 진지하게 살려서 스타 강사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너무 전공에 몰입돼 있어요. 자기 분야에. 너무 몰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스토리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걸 갖고 대중시장으로 나가겠다. 강의실에 있는 나를 갖고. 강의실에 있는 나는 대중시장에 나가는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VJ 특강이나 이런 데서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방송 작가들이 분명히 알아요. 지금 수요 굉장히 큰 학원을 하고 계시고 반응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안 찾아올까? 방송으로 내보내는 순간 재미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거가 이제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방송용 컨텐츠를. 지금 보시면 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냐 스타가 될 거냐.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쫓으시면요. 현장 강사의 이미지가 약화돼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유튜브 강사의 컨텐츠, 그러니까 유튜브 강사로서의 컨텐츠, 제가 강의하는 걸 보시면 방송할 때 컨텐츠, 유튜브 때 컨텐츠, 그리고 저자일 때 컨텐츠, 특강할 때 컨텐츠, 본강, 토익 강의할 때 컨텐츠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자꾸 드러내셔야지 그 스토리는 자기 혼자 만들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체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유튜브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고요. 방송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고 책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고 현장에서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럼 내 컨텐츠는 누가 소비하는 거냐 라는 분석을 자기가 못했어. 그냥 영어니까 영어 자료 좋다는 거 다 모아다 놓고 나열해가지고 잘 짜집었어. 짜집어서 프린트 나눠줬어. 이거 갖고 방송을 나가겠다는 거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강의할 때 실전반 토익 강사가 이런 강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강쇼에서 토익 강의할 때는 토익 안 어려워요. 자, I don't know가 들리면 무조건 답이에요. 파트 2의 25문제 중에 3문제는 I don't know가 나와요. 누가 실전반 강사가 이렇게 강의합니까? 이래서 어떻게 실전반 강사로 토익에서 제가 900 이상 고득점 반으로 살아남았겠어요. 강의 시간은 절대 안 쓰는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용 토익 강의도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많이 그 스타트 강의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수강생은 목적을 갖고 만나는 거고요. 대중은 소비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대중은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 어텐션도 약해요. 본인한테 페이 어텐션이 안 된다고요. 수강생들만큼. 당신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당신의 강의는 강의실에서는 럭셔리 제품이어야 돼요. 고가품이어야 돼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편의점에서 파는 커머디티였어요. 일상용품, 휴지, 칫솔 이런 것처럼. 이거의 경계선을 본인이 자기 컨텐츠에서 못 갖고 있어. 그럼 뭐 다 뒤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가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강의를 하자는 거야? 아니면은 방송을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루 오션, 레드 오션 그냥 제가 써본 거고요. 셀링 아이템이 다르다는 거.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래서 욕심을 자꾸 부리지 마시고요. 내 강의실에서 스타가 되기 위한 셀링 아이템, 내가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가져갈 셀링 아이템,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안에서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인드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심파가 먹혀요. 아직은 자기 스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공 스토리가 심파로 나오는 게 가장 일단 쉬운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맵에 약점을 자꾸 빼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좋았던 기억. 왜냐면 사람들의 공감대는 강자한테 안 생겨요. 약자한테 생겨요. 약자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공감대를 못 사는 이유는 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나는 이제 강자로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유수연은 아무도 약자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다른 코드가 필요해요. 방송을 하려면. 그래서 또 다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다른 컨텐츠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컨텐츠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방송하기 쉬웠던 건 약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직은 약자이신 상태로 포장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저처럼 몇 번 방송을 부르고 나면 강자가 돼요. 그 다음부터 셀링 아이템이 없어져요. 그러면 방송에 계속 나와서 욕을 먹느니 사라지는 게 나아요.